오키노 TV는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을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먼저 읽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시대를 넘나들며 있었습니다. 그게 외계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유령 혹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들판의 가시덤불에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이던 브리짓 클리어리를 발견했습니다. 25세 브리짓은 쿠퍼 마이클 클리어리라는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닥 불화 같은 것은 없었고 남들이 보기에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부부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브리짓의 아버지 패트릭과 함께 오두막에 살고 있었으며 아이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월급도 높은 편이었고 브리짓 또한 생계를 위해 바느질 일이나 계란을 팔아 돈을 벌었기에 주변의 이웃들보단 조금 형편이 나았습니다. 브리짓은 머리를 잘 쓰는 편이었고 글도 읽을 줄 알던 독립적인 여성으로 비례지향적이며 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895년이다 보니 초자연 현상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죠. 아일랜드의 시골에서는 요정의 이야기가 만연했습니다. 민담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요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왔고 요정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던가 농작물이 상하면 요정들을 비난한다던가 하며 존재를 믿었습니다. 브리짓 또한 이런 미스터리한 존재에 매료되어 있었고 종종 그들을 찾아 요정이 많이 출몰한다는 곳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1895년 3월 4일 월요일, 이날은 아버지 사촌 댁에 달걀을 배달하러 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상시에도 브리짓은 배달을 끝마치고 종종 요정이 출몰한다는 지역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날 월요일 역시 그랬을 것 같다고 그녀의 아버지도 생각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3월 4일, 그날은 전날 내린 눈으로 온통 눈이 덮여 있었고 배달을 다녀온 그녀는 격한 두통을 느끼며 침대에 온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브리짓의 아버지가 호구를 뚫고 의사를 찾아가 딸아이를 좀 봐달라며 부탁을 하지만 의사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되어 브리짓을 방문합니다. 수요일이 되기 전에 브리짓의 남편 마이클도 의사를 2번 더 찾아가 부탁을 했지만 의사는 수요일에 움직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의사는 가벼운 기관지염과 신경과민이라는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오래 아파 있는데 큰 병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리짓의 병도 병이었지만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부인과는 어쩐지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느낌 말고도 원래 브리짓보다 2인치가량이 더 크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작 2인치인데 그게 다르다고 확신을 할 수 있다니요. 그 확신은 발전해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브리짓이 요정 요새에 자주 찾아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요새에 갔다가 그 근처에서 요정과 바뀌게 됐다는 가설을 내세우며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영매사, 주술사, 그 외 작은 마을에 간단한 점괘를 봐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은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했고 더니 여러 가지로 확신을 더 심어주었습니다. 브리짓을 볼 때마다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너 브리짓 아니지? 라는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요일 오후에 의사가 방문을 하고 브리짓의 병은 큰 병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요정 체인지 현상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퇴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이때 이 의식으로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에 마이클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 마이클은 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봐, 이러다가 진짜 브리짓은 사라지고 말 거라고. 거기에 있는 건 당신 아내가 아니야. 라며 그를 다독이고 믿음이 변치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준비물을 위해 요정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요정의사라는 것이 진짜 요정의사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주술사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요정의사가 건네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막 새끼를 낳은 젖소에게서 우유를 추출하고 그것에 몇 가지 약초들을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우유를 브리짓에게 먹이고 마이클과 가족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 또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브리짓이 돌아오길 바라며 말입니다. 브리짓이 세 번 말해. 브리짓이 세 번 말해. 진짜가 다시 돌아온다면 본인의 이름을 연달아 말할 수 있어야 하나 봅니다. 목요일 밤, 의식이 끝났습니다. 브리짓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는요. 3월 15일 금요일. 그렇게 드디어 침상에서 벗어난 브리짓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가족들과 티타임을 갖게 됩니다. 여보, 우유 좀 줄래요? 이 단순한 말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로 요정들이 신선한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마이클은 다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브리짓에게 이름을 3번 말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며 빵 3조각과 잼을 먹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브리짓은 막 병상에서 일어났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요정을 쫓아내느라 많은 기운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말싸움을 하기 싫었습니다. 브리짓 클리어리. 그녀는 2번 대답을 하고 빵 2조각을 먹었으나 3개째에서 멈칫합니다. 그것에 남편은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고요. 아니, 병상에서 막 일어난 사람이 그 뻑뻑한 것을 마실 것도 없이 연달아 먹게 하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마이클은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빵을 먹게 했습니다. 마이클은 주변의 친척에게 소리칩니다.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야. 아내 대신 보내진 사기꾼이라고. 라며 외쳤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와 더는 교회를 찾아 신부를 뵙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더는 장례를 치르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한편 2사람의 이야기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신부는 둘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며칠 동안 브리짓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녀의 친척들을 모두 신문했습니다. 신문을 받은 마이클은 그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등등 거짓을 말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여전히 진짜 브리짓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날부터 4일간 브리짓이 종종 찾아가고는 했던 그 요정 요새에 가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3월 20일 경찰들은 요정 의사를 체포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사망한 브리짓을 발견한 것입니다. 3월 25일 체포된 사람들은 판사의 앞에 서게 되었고 는 언론을 통해 꽤나 많은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95년 7월 5일 마이클은 브리짓의 사촌 4명과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게 됩니다.
왜 거실치사가 내려진지 아십니까? 거짓이 아닌 확고한 신념에 의해 한 행동이라며 거실치사라는 조명이 내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1910년 마이클은 석방되고 몬트리올로 떠났으며 더는 형 3년을 살고 마을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측에 의하면 사실은 요정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브리짓에게 애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는 또 다른 달걀을 사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시대가 시대다 보니 마이클과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감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현대에 들어 마이클이 어떤 무언가를 통해 자신의 주변 사람이 바뀌었다고 믿게 되는 증후군인 캐크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브리짓은 그 시대에 맞지 않게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행태에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브리짓만 유별나네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요정 체인지 이야기까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요정을 찾아 헤매이던 브리짓이 정말 요정과 만나 그들의 세상으로 떠나고 진짜 요정이 그녀인 척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커뮤니티 글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흥미로운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현대적인 여성. 그런 그녀와 요정이 체인지 됐다며 요정 퇴치 의식을 치루었던 남편 마이클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